2020에서 2025년도 형사소송법 S급 기출 쟁점입니다. S급 주제 하나. 압수수색 전자정보. 1번 압수수색 별건 증거 우연 발견 시 처리 2020만 2021 기출. 쟁점은 압수수색 중 우연히 별건 증거를 발견했을 때 바로 압수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수사기관이 어조에 관한 영장으로 갑의 컴퓨터를 뒤지고 있었어요. 탐색하다가 비제와 관련된 파일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것도 범죄 증거잖아. 그냥 계속 탐색해서 비죄 증거도 다 가져가면 될까요? 실제 2020년 기출 지문이에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하나요. 그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별건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추가 탐색을 멈춰야 해요. 그리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해요. 그냥 계속 뒤지면 위법한 압수수색이 돼요. 2021년 기출에서도 같은 방향이에요. 별건 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린 보기였어요. 기억고리. 별건 증거 발견 탐색 중단 별도 영장 받아야 해요. 이번 압수수색 임의 제출과 관련성 제한 2022만 2025 기출. 쟁점은 이미 제출한 정보 저장 매체에서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도 압수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자신의 USB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했어요. 다 가져가세요라고 했어요. 수사기관이 USB 안 내용을 전부 뒤졌어요. 혐의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파일도 다 봤어요. 이게 적법할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의자 소유 정보 저장 매체를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임의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임의 제출이라도 압수 범위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돼요. 다 가져가도 돼요라고 했어도 수사기관은 관련 있는 것만 압수할 수 있어요. 임의 제출이라고 해서 관련성 제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고리. 임의 제출에도 혐의 사실 관련 정보만 압수 가능해요. 관련성 제한 있어요. 3번 압수수색 압수목록 작성 교부 시기 2024만 2025 기출. 쟁점은 압수목록을 언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경찰이 갑의 집을 수색해서 여러 물건을 압수했어요. 목록은 나중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 목록을 작성해서 보내줬어요. 이게 적법할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압수 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서 교부해야 해요.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는 건 원칙에 어긋나요. 2025년 기출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왔어요. 압수수색이 끝나면 그것으로 압수 절차가 종료되고 관련성 여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목록 교부를 미룰 수 없어요. 기억고리. 압수 목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 교부가 원칙이에요. 4번 압수수색 여자의 신체 수색 2022 기출. 쟁점은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 의사와 성년 여자 모두 참여해야 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수사기관이 여성 피의자 갑의 신체를 수색하려 해요. 성년 여자 경찰관은 있는데 의사는 없어요. 수색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2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 여자만 참여하면 돼요. 의사는 필요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124조에 의사 참여 규정이 없어요. 기억고리. 여자 신체 수색 성년 여자만 참여하면 돼요. 의사는 필요 없어요. 5번 압수수색 유효기간 내 재집행 2025 기출. 쟁점은 압수수색을 한번 마쳤으면 유효기간이 남아도 다시 집행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수사기관이 갑의 집에서 영장을 집행해서 수색을 마쳤어요. 영장 유효기간이 아직 3일 남아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수색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능할까요? 실제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영장 집행이 한 번 종료되면 그 영장의 효력도 소진돼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다시 집행할 수 없어요. 재집행하려면 새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요. 기억고리.
집행 종료된 영장 유효기간 남아도 재집행 안 돼요. 새 영장 필요해요. S급 주제 2. 전문 증거 피의자 신문 조서. 6번 전문 증거 사경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202, 202, 203, 204 기출. 쟁점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이 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경찰관이 갑을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조서를 작성했어요. 갑이 법정에서 그 조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라고 부인했어요. 이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실제 2023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3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돼요. 제4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핵심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의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정리할게요. 사경 작성 피신조서 증거 능력 요건은 두 가지예요. 첫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둘째,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해요. 기억고리. 사경 피신조서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증거 능력 있어요. 부인하면 없어요. 7번 전문증거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내용 인정 2024 기출.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라고 하면 증거 능력이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검사가 갑을 피의자로 신문해서 조서를 작성했어요. 법정에서 갑이 말했어요. 공소사실은 부인해요. 그런데 그 조서에 제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건 맞아요. 이 조서, 공소사실 인정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4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재 내용대로 진술한 건 맞아요라고 한 경우 그 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기억고리. 공소사실 부인 진술대로 기재 인정 공소사실 부분 내용 인정 아니에요. 증거 능력 없어요. 8번 전문증거 313조 진술서 성립 부인 2021 기출. 쟁점은 피고인이 진술서 성립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방법이 없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직접 쓴 진술서가 있어요. 법정에서 갑이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거예요. 이 진술서를 증거로 쓸 방법이 없을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피고인이 성립을 부인해도 방법이 있어요. 2016년 형소법 개정으로 제313조 제2항이 생겼어요.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방법이 없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기억고리. 진술서 성립 부인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하면 증거 가능해요. 9번 전문증거 314조 외국 거주의 의미 2021 기출. 쟁점은 진술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외국 거주 요건이 충족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핵심 참고인 을이 외국에 있어요. 검사가 외국 거주 중이라 법정에 못 나와요 라고 했어요. 을의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 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도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해요. 그래야 예외적으로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기억고리. 외국 거주 단순히 있다는 것 부족해요. 모든 수단 써도 출석 불가능해야 해요. 10번 전문증거 위법 수집 증거와 동해 2021 기출. 쟁점은 위법하게 수집된 혈액감정 결과를 당사자가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경찰이 갑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어요. 사후에도 영장을 받지 않았어요. 명백히 위법한 수집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갑의 변호인이 증거로 써도 돼요 라고 동의했어요. 이 감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 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 의뢰 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어요. 증거 동의는 전문 증거에 대한 것이에요. 위법 수집 증거에는 동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기억고리. 위법 수집 증거 동의해도 증거 안 돼요. 동의는 전문 증거에만 효력 있어요. S급 주제 셋. 공소장 변경. 11번 공소장 변경 심리 종결 후 공소장 변경 신청 2024 기출. 쟁점은 공판 심리가 종결된 후에도 공소장 변경을 반드시 허가해야 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법원이 공판 심리를 마쳤어요. 검사가 그 직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어요. 법원이 반드시 심리를 제기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할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라도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제기하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심리 종결 후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심리를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변경 사유가 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재개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기억고리. 심리 종결 후 공소장 변경 신청 반드시 재개할 필요 없어요. 법원 재량이에요. 12번 공소장 변경 포괄일죄와 확정 판결 사이 범죄 2023 기출. 쟁점은 포괄일죄 중 확정 판결 후 범죄를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영업사기를 계속 저질렀어요. 검사가 그중 일부를 기소했어요. 공판 중에 확정 판결과 기소된 범죄 사이에 추가 범죄 사실이 발견됐어요.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3년 기출 지문이에요.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공판 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 사이에 그 범죄 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범죄 사실을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공소 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확정 판결이 포괄일죄를 분단해요. 확정 판결 전 범행과 후 범행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돼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어요. 별도로 기소해야 해요. 기억고리. 포괄일죄 사이에 확정 판결 끼어 있으면 공소장 변경 불가. 별도 기소해야 해요. 13번 공소장 변경 공소시효 완성 여부 기준 시점 2021억 2024만 2025 기출. 쟁점은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처음 기소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어요. 나중에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변경된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를 따졌더니 변경 시점에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기준이에요. 공소장이 변경됐다고 해서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21년, 2024년, 2025년 새 모두 같은 방향으로 출제됐어요. 기억고리. 공소장 변경 후 공소시효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기준이에요. S급 추제넷. 재심. 14번 재심 사유에서 민사확정 판결 2022 기출. 쟁점은 민사확정 판결로 증거가 위조됐음이 밝혀진 경우 재심 사유가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그 증거가 위조됐다는 확정 판결이 났어요. 이걸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확정 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이 지문이 재심 사유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2022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 사유는 형사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된 경우예요. 민사확정 판결은 재심 사유가 아니에요. 기억고리. 민사확정 판결로 증거 위조 밝혀져도 재심 사유 아니에요. 형사확정 판결이어야 해요. 15번 재심 심판 절차의 제한 2020만 2023 기출. 쟁점은 재심 심판 절차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하거나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의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검사가 이 기회에 다른 범죄도 추가해서 같이 심판하죠라고 했어요. 재심 재판에서 별개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건을 병합할 수 있을까요? 실제 2020년, 2023년 기출 지문이에요.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재심 심판 절차는 원판결의 범위 안에서 다시 심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건을 끌어들이거나 공소 사실을 추가하는 건 허용되지 않아요. 2020년, 2023년 두 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출제됐어요. 기억고리. 재심 심판 절차 별개 공소 사실 추가 다른 사건 병합 안 돼요. 16번 재심 위헌 결정과 재심 결과 2020만 2025 기출. 쟁점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법령으로 기소된 경우 재심에서 무죄인지 면소인지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어떤 법령으로 기소됐어요. 나중에 그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재심이 개시됐어요. 갑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할까요? 면소를 선고해야 할까요? 실제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의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면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5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을 적용한 경우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해서 무죄예요. 면소가 아니에요. 단 주의할 내용이에요. 실제 위헌 결정의 소급표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합헌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이후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합헌 결정일 다음 날로 소급되므로 그 이전 범행은 법령 폐지에 해당해서 면소가 돼요. 수험에서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당초부터 효력 없는 법령 무죄,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서 효력 상실 면소. 기억고리. 당초부터 헌법 위배 무죄, 위헌 결정 소급 상실 면소. 둘을 구별해요. 17번 재심 특별사면 후 재심 2021 기출. 쟁점은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없어진 후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했어요.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졌어요. 갑이 억울해요. 무죄예요라며 재심을 청구했어요. 가능할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아, 이건 형사보상 문제예요. 재심 관련 지문을 확인할게요. 2025년 7번 기출 지문이에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유죄의 확정 판결에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 판결도 포함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 효력이 없어진 유죄 판결도 재심 대상이 되는 유죄 확정 판결에 포함되어 사면을 받았어도 억울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억고리. 특별사면 후에도 재심 청구 가능해요. 유죄 확정 판결에 포함되어 S급 주제 5. 친고죄 고소. 18번 친고죄 고소 수사기관 신문시 고소방식 2022 기출. 쟁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을 받으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면 고소가 성립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피해자 을이 경찰에서 피해자로 신문을 받았어요. 조서에 피고인을 처벌해주세요 라고 적혔어요.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진 않았어요. 이게 유효한 고소일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친고죄의 고소는 적법하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 형식일 필요가 없어요. 수사기관 신문 중 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되면 유효한 고소로 인정돼요. 기억고리. 수사기관 신문 중 처벌 의사표시 조서에 기재되면 유효한 고소예요. 19번 친고죄 고소 고소불가분 원칙과 반의사불벌죄 2024 기출.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에서도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병을 폭행했어요. 반의사불벌죄예요. 병이 갑에게만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의사를 철회했어요. 이게 을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친고죄의 공범자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4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 적용되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각 공범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적용된다는 표현이 틀렸어요. 기억고리.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개별적으로 가능해요. 고소불가분 원칙 적용 안 돼요. 20번 친고죄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금지 2025 기출. 쟁점은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피해자 을이 갑을 고소했어요. 나중에 고소를 취소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화가 나서 갑을 재고소했어요. 이 고소가 유효할까요? 실제 2025년 기출에서 관련 지문이에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이건 고소 전 처벌 불원 의사가 있어도 나중에 고소하면 유효하다는 내용이에요. 고소 취소가 아니에요. 고소를 취소한 후 재고소는 허용되지 않아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해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고소 취소 가능 시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예요. 항소심에서 환송된 경우 환송 후 제1심에서도 취소 가능해요. 기억고리. 고소 취소 후 재고소 안 돼요. 한번 취소하면 끝이에요. 21번 친고죄 고소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 시하자 치유 2022만 2024 기출. 쟁점은 친고죄로 고소 없이 기소됐다가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기소하자가 치유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검사가 친고죄인 어죄로 갑을 기소했어요.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어요. 나중에 검사가 비친고죄인 비죄로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처음 기소의 하자가 치유될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친고죄로 고소 없이 기소했더라도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고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소하자가 치유돼요. 기억고리. 친고죄 고소 없이 기소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되면 하자 치유돼요. 시험장에서 쓸 함정 패턴. 패턴 하나. 별건 증거 함정. 압수수색 중 별건 증거 발견 탐색 즉시 중단 별도 영장. 그냥 계속해도 된다가 함정이에요. 패턴 둘. 이미 제출 관련성 함정. 이미 제출해도 혐의 사실 관련 정보만 압수 가능해요. 전부 압수 가능하다가 함정이에요. 패턴 셋. 여자 신체 수색 함정. 성년 여자만 참여하면 돼요. 의사도 참여해야 한다가 틀린 보기예요. 패턴 넷. 영장 재집행 함정. 집행 종료된 영장은 유효기간 남아도 재집행 안 돼요. 패턴 다섯. 사경 피신조서 조문 함정. 사경 피신조서는 312조 사망이에요. 사항이 아니에요.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증거 능력 있어요. 패턴 여섯. 위법 수집 증거 동의 함정. 위법 수집 증거는 동의해도 증거 안 돼요. 동의는 전문 증거에만 효력 있어요. 패턴 일곱. 314조 외국 거주 함정.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모든 수단 써도 출석 불가능해야 해요. 패턴 여덟. 공소장 변경 후 공소시효 함정. 공소시효는 최초 공소제기 시점이 기준이에요. 변경 시점이 기준이 아니에요. 패턴 9. 재심 사유 민사판결 함정. 민사확정 판결로 위조 증명돼도 재심 사유 아니에요. 형사확정 판결이어야 해요. 패턴 10. 위헌 결정 무죄면소 함정. 당초부터 헌법 위배 법령 무죄. 위헌 결정으로 소급 효력 상실 면소. 이 둘 구별이 핵심이에요. 패턴 11. 반의사불벌죄 고소불가분 함정.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 적용 안 돼요. 개별적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가능해요. 패턴 12. 진술서 성립부인 함정. 성립부인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증명하면 증거 가능해요. 방법이 없다가 틀린 보기예요. 끝. 반복 청취를 추천해요. 2회차부터 훨씬 빠르게 들려요. S급 5개 주제 총 21개 문제 수록.